끝없는 사람. 이영광 시집. 시인 이영광은 1965년 경북 얼성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영문과와 동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했다. 1998년 문해중앙회, 빙폭 등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시집으로 직선 위에서 떨다, 그늘과 사귀다, 아픈 천국, 나무는 간다가 있다. 2008년 노작문학상, 2011년 지훈상과 미당 문학상을 수상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미디어 문해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오직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생과 겨뤄보고자 하는 이에 고아한 악력이 고스란히 시로 남았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걸 먼저 하고 그런 먼저의 시간이 시의 다른 문을 연다. 시인이란 말의 끝없는 의미는 이럴 때 새겨질 것이다. 시인의 말. 우울은 쓰게 한다. 명랑은 그걸 오래 계속하게 하고 주름 없어 잘 웃지 않는 명랑은 말한다. 내 모멸의 기쁨, 겸손의 쾌락을 내려놓아라. 다 내려놔서 나는 거짓말하고 명랑하고 아야 내 신세야. 2018년 7월 이영광. 끝. 먼 곳에 슬픈 일이 있어 힘없는 원주 토지문학관의 저녁이다. 속 채우러 왔다. 슬리퍼 끌고. 해장국이 나오길 기다리며 신문을 뒤적이다. 누군가의 소식을 읽고 아, 이 사람 아직 살아있었구나. 놀라고 다행스러워하는 마음이 든다. 허기가 힘을 내는 것이 우습다가 문득 또 누군가 내 소식을 우연히 듣고 아, 그 사람 아직 살아있었구나. 놀라길 바라는 실없는 마음이 돼본다. 다행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그만한 용기는 없다. 허기는 아무래도 쓸쓸한 힘, 뭘 바라지 못하는 순간이 좋다. 밥보다도 더 자주 먹느니 급에 의해 오늘도 무사하지 않았느냐고 무사한 사람 중얼거렸다. 겁도 없이 중얼거렸다. 궁리가 좋다. 공부하기 싫어 볼펜 돌리거나 손가락 깨무는 아이들이 놀 궁리가 좋다. 노는데 놀 궁리가 필요하다니 인간은 놀아야 한다. 모든 궁리가 좋다. 살 궁리가 좋다. 사는데 살 궁리가 필요하다니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하는 뼈아픈 궁리들이 좋다. 인간은 살아야 한다. 웰빙에서 웰다잉으로 유행처럼 번지는 죽을 궁리가 좋다. 갑이든 어리든 병이든 그 모든 죽을 궁리가 좋다. 죽는 데는 죽을 궁리가 필요하다. 인간은 죽어야 한다. 무인동.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것 같을 때면 어디 섬으로 가고 싶다.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결별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어떻게 죄짓고 어떻게 벌받아야 하는지 힘없이 알 것 같을 때는 어디든 무인도로 가고 싶다. 가서 무인도의 밤, 무인도의 감옥을 그 망망대해를 수혈받고 싶다.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견디고 안녕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그만 살아야 하는지 캄캄이 다 알아버린 것 같은 밤이면 반드시 그 절의 구도에 가고 싶다. 가서 모든 기정사실들을 포기하고 한 100년 징역 살고 싶다. 돌이 되는 시간으로 절반을 살고 시간이 되는 돌로 절반을 살면 다시는 여기 오지 말거라. 머릿속 메모리칩을 그 천국에 압수당하고 만기 출소해서 이 신기한 지옥으로 처음 보는 곳으로 두리번 또 건너오고 싶다. 뜻. 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지 살림에 희망밖에 무엇이 있었겠는가. 지에게 지의 고난이 넘쳐 흘렀다 해도 기쁨 또한 드물지 않았을 것이며
고난이 생의 전부라 그가 비관했다 하더라도 생각은 생각. 고난에 들어 고난을 갉아먹으며 달콤하게 한 세월을 보내다가 조금은 지답지 않은 지가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혹 쾌락이 아닐까 하는 의혹을 그는 끝내버리지 못했을 것이다. 적당히 괴롭고 적당히 위험해서 적당히 헐거운 듯이 어딘가에 있으리라. 사슴에서 방심했으므로 그의 시궁창 썩은 마음의 양식 강철의 어둠을 달콤히 오독했으므로 그는 견디면 견디지는 어떤 것을 조금씩 견디냈을 것이다. 가도 가도 구멍뿐인 생을 골똘히 갸우뚱거리며 방심히 불러들이는 쾌락에 저도 몰래 몸을 떨었으리라. 그런 것은 덫에 걸린다. 견딜 만한 덫은 처음부터 여기 이것. 견딜 수 없는 덫이었다. 어마어마한 통증이 그를 엄습한다. 그는 지금 의욕을 내던지고 희망에서 벗어나려 제 다리를 끊어버릴 듯 발부둥친다. 너무도 큰 쾌락이 밀려오고 있다. 방심. 그는 평생 한 회사를 다녔고 자식 셋을 길렀고 돈놀이를 했다. 바람 피우지 않았고 피워도 들키지 않았다. 방심하지 않았다. 아내 먼저 보내고 이때째 혼자 사는 70대다. 낮술을 몇 번이나 나누었는데 뭐 하는 분이요 묻는 늙은이다. 치매는 문득 찾아왔고 자식들은 서서히 뜸해졌지만 한 번 오면 안 가는 곳이 있다. 그는 이제 정말 방심하지 않는다. 치매가 심해지고 정신이 돌아온다. 입 벌리고 먼 하늘을 보며 정신이 머리 아프게 점점 정신 사납게 돌아온다. 그는 방심이 되지 않는다. 현관에 나 앉아 고개를 꼬고 새가 떠나면 구름이 다가올 뿐인 먼 하늘에 꽂혀 있다. 꽃 지자 잎 내미는 산번나무 그늘 및 후미진 꽃들에 들려있다. 그는 자꾸 정신이 든다. 평생의 방심이 무방비로 지워진다. 한 번 오면 안 가는 것이 있다. 저녁엔 퇴근하는 내게 또 담배를 빌리며 어제 왔던 자식들의 안부를 물을 것이다. 뭐 하는 분이요? 침을 닦으며 결코 방심하지 않을 것이다. 외계인이 와야 한다. 콩가루 집안도 옆집과 싸움나면 뭉치고 투닥거리던 아이들도 딴 학교랑 축구하면 함께 응원을 한다. 딴 동네, 딴 도시, 딴 지역과 다툼이 나면 한 동네, 한 도시, 한 지역이 된다. 전라도와 사이가 틀어지면 경상도가 된다. 경상도에 맞설 때면 전라도가 된다. 북한과 다툴 때는 함안이 되고 월드컵만 열렸다 하면 아우성치는 대한민국이 된다. 그러므로 외계인이 쳐들어와야 한다. 성간 우주를 앞마당처럼 누비고 다니는 외계 우주선들의 어마어마한 공습 앞에서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을 것이다. 서방과 아랍이 연대할 것이다. 아시아 제 국가들이 단결할 것이다. 외계인이 와야 한다. 모든 국경이 폐쇄되고 기독교도와 무슬림이 형제가 될 것이다. 모든 호모사피엔스가 하나가 될 것이다. 인간과 사자와 뱀과 바퀴벌레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스크림을 짤 것이다. 더 큰 적이 나타나고 더 큰 싸움이 나는 수밖에 없나. 외계인이 와야 한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잿더미가 되지 않을까. 외계인이 와야 한다. 전 지구 생명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을까. 외계인이 와야 한다. 다른 별들에서 지구촌을 전율에 빠뜨릴 초호화 축구팀들이 공격해 와야 한다. 부처나 공자나 예수보다 더 환상적인 외계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와야 한다. 은하계 별들이 두둥두둥 자웅을 가리는 우주 월드컵이 열려야 한다. 몸, 생각, 원. 다급함에 물에도 뛰어들고 불도 엉켜지듯 도구가 부족하면 손이 나서고 두 손이 다 모자라면 입이 나선다. 집다가 안 되면 잡고 잡다가도 안 되면 무는 것이나 더 나설 것이 없을 땐 몸이 몸소 나설 수밖에 없다. 찻길에 뛰어든 아이에게 달려드는 어미의 혼비백산이나 지금 눈앞에서 깔깔거리며 모텔 문을 열고 나서는 저 아이들의 땀에 젖은 한두 시간 전처럼 시든 몸이나 젊은 몸이나 사랑할 때나 죽을 때나 불에 댄 그 몸이 굼뜬 몸뚱이를 화들짝 밀치고 나오는 것이다.
몸주라고 해야 할 이 황망한 것은 평생 거칠 줄 몰라 이 짐승을 배고났고 하느라 지상엔 임산부 아닌 몸이었고 영혼의 실종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이다. 그렇게 몸은 얼었다 풀렸다 하며 여기가 바다인가 묻힌가 내내 헷갈리는 한겨울 한때 덕장의 명태처럼 말라가는 것이다. 몸 생각 투 가슴에 칼을 품은 사람을 생각한다. 뱃속에 칼을 감춘 사람을 생각한다. 그의 원한을 제 살을 제가 베는 사람의 아픔을 생각한다. 몸을 다 쯤인 끝에 칼을 빼어 인간을 찌르는 어떤 인간을 생각한다. 치하면 칼을 생각한다. 끝없는 정으로도 다 가릴 수 없는 몸속 어두운 온기에 적서지다가 울먹이다가 저도 몰래 녹아버리는 어떤 덧없는 칼을 생각한다. 끝내 뽑히지 못한 아픈 칼을 생각한다. 더 어찌하면 몸이란 걸 생각한다. 끼매려고 뒤집어 놓은 누더기 같을 인간의 몸속을 생각한다. 피를 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마음 하나를 삼킨 채로 찔리고 베어 굴르기다. 아침이면 또 오래되는 칼을 꺼내놨을 몸 생각 3 썩지 않는 비닐처럼 비닐에 쌓인 정육처럼 몸은 넉지 않네. 넉지를 않네. 깊은 밤은 오고 털이 희고 이것은 늘어졌는데 힘이 빠지질 않네. 안간 힘은 힘든 줄 몰라 달 떠는 창에 양말짝 늘어두고 이 덩이는 다른 덩이에 들어가려 하고 있나. 사랑도 없이 사정도 없이 사망도 없이 널그려 하고 있나. 이 입구에 그 출구가 있다는 듯 반죽에 반죽을 치대듯 파고만 있나. 정육에 쌓인 정육은 일어서지 않았는데 시들지 않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나을 줄 모르네. 시체를 매짓하듯 꺼진 불을 끄듯 깊은 밤이 왔어. 깊은 밤에 깊은 밤은 왔어. 마음 원 인간들이 입에 칼을 물고 다니는 것 같아. 말도 안 되게 찌르고 베고 보는 거야. 안 아프지도 못하면서 저 아프면 우는 것들이 예전에 수술받고 거들나 무통주사 맞고 누웠을 적인데 몸이 멍해지고 나자 아 마음이 아픈 상태란 게 이런 거구나 싶은 순간이 오더라고. 약이 못 따라오는 곳으로 걸성이며 한참을 더 기어가야 하더라고. 마음이 대체 어디 있다고 그래 물으면 몸이 고깃덩이가 된 뒤에 육즙처럼 비어져 나오는 그 외 푸죽간지 바닥에 미끈대던 핏자국 같은 거 그 눈물을 마음의 통증이라 말하고 싶어. 살아보면 원수가 왜 식구 중에 있을까 싶은 날도 있지만 피가 섞였다는 건 말이지 보조 침대에 구겨져 새우잠 자는 식구란 말이지. 같은 피 주머니를 나눠 찬 환자란 걸 마음이 우니까 알 것 같더라고. 그게 힐룩이더라고. 세월호 삼보 일배가 살려고 기어서 남녘에서 올라오는데 이런 아이 언니인가 누나인가 하는 그 여린 아가씨 옷이 한박 젖고 운동화가 다 해졌대. 죄 많고 벌 없는 이곳을 뭐라 부를까. 내 나라라는 적진을 부러질 듯 옷의 투지로 뚫으며 몸이 더 젖고 더해지는 동안 거기 새든 마음이란 건 벌써 길 위의 길처럼 녹아버리겠다 싶더라고. 마음이란 거 그거 찌르지 마. 자꾸 피가 샌다고. 중환자실 천장에 달려 뚝뚝 떨어지는 피 주머니 같던 그것에게 칼질 좀 하지 마. 그 붉은 거 진통제도 무통주사도 안 듣는 거라고. 마음 투 구름이 비로 내리듯 슬픔이 범한 마음은 눈물이 되고 마는 것이라면 마음의 가슴팍엔 분홍 얼룩지고 무수히 못새 혈관들이 뻗어가리라. 물이 얼음이 되듯 소스라친 눈물이 굳어 몸으로 바뀌는 것이라면 살 돋고 뼈 익는 물음펄이 겨울 온상인 듯 마음을 덮어가리라. 너무 여려 몸에만 베고 다니던 두삭 따스한 살얼음은 그 마음의 몸을 찌르려고 몰려온 웃는 몸들을 보았다. 피를 많이 흘렸다고 피가 모자란다고 누가 재물처럼 힘없이 말했지만 4월 수업 중에 손 번쩍 들고 큰 소리로 던지는 적흥 질문에는 적흥으로 대답하지만
수업 끝나고 쭈뼛거리며 와서 모기 소리로 정말 몰라 던지는 질문에는 답하기가 어렵다. 덧없는 말에는 더듬게 된다. 내가 그걸 모르는구나. 나도 모른단다. 저 시끄러운 TV는 내가 조금 모르는 의문, 저 높은 아파트는 내가 아주 조금 모르는 의문, 저 크고 허물건 관청과 빌딩과 궁궐은 내가 아주 조금 모르는 의문. 그렇지만 4월이 와서 이 세상에 홀연 다른 세상이 덮일 때 날이 밝거나 어두워지듯 발디딜 곳 없이 스미는 꽃잎들, 풀잎들은 내가 많이 아는 의문, 새새 였는 죽었다 되살아나는 이 많은 녹색들은 내가 아주 많이 아는 의문, 부활은 내가 아주 많이 아는 의문. 이제 의문이 세상을 덮었으니 의문이 답이구나. 온 세상이 질문으로 가득 찼으니 질문만이 답이구나. 부활은 묻고 부활은 묻네. 4월에게 엎드려 묻네. 부활을 묻네. 4월에게 물으러 하네. 부활은 우리가 아주 많이 아는 의문. 너는 정말 묻고 있구나. 나는 정말 대답한단다. 나는 정말 모른단다. 기관, 비명을 고유로 만드는 기계의 입속에서, 기도를 조수로 바꾸는 기계의 심장에서, 눈물을 오물로 만드는 기계의 뱃속에서 소화하면서 소화되지 못하면서, 기계의 철극되는 내장 속에서 내장 속의 호황한 불빛 먹자골목에서 떠들면서 뭔가를 소화시키면서 소화시키지 못하면서 철컥철컥 안으면서 낮이면 야동처럼 팔팔한 기관이 되어 기관의 미로 속으로 미로의 혈관 속으로 혈관의 어둠 어둠의 세포 속으로 몸 끝까지 분열하는 갑충들이 되어 기계의 미친 말을 죽은 심장, 썩은 내장을 숨쉬며 짊어지며 움직여가며 단 2줄 조정권 시인 영전에 선생은 자신에게 가혹했지만 시는 선생에게 더 가혹하였다. 시나 부축하다 가는 거지요. 속된 게 실은 속인이요만 노래하는 진흙등이요만 물신의 세계에서 시인의 적은 바로 시인 자신이지요. 무엇보다 먼저 제가 시인님을 견디야겠지요. 세상의 감금, 세상으로부터의 감금 잠깐 풀고 어느 봄날엔 태령 백꽃 아래서 한잔합시다 하시다 가던 괴력 정신 등반가 국내 망명자 시 중독자 선생은 시를 사랑했지만 시는 선생을 더 사랑하였다. 죽은 어미 젖을 빠는 뼈만 남은 아이처럼 그 뼈를 노리는 명금류나 상처를 빨아먹는 파리떼처럼 이봐요. 고개를 들어요. 시에나 쓰다 가는 거지요. 시에 견디지다 가는 거지요. 실성 끝에 사랑이 달성된 언산정에 꽃장식도 수식도 없이 뜨거운 연문처럼 단 2줄 시인 조정권 1949년에서 2017년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 유령 7 진주에서 밥 먹다 보니 2주 전 여수서 먹던 밥 생각난다. 어느 밥이 더 좋았나 비밀이다. 여수에서 밥 먹던 기분과 진주서 밥 먹는 기분은 다르다. 술자리도 듣는 소리도 색이 다르지만 아무 말도 안 하련다. 나는 다만 경문왕의 북두장이처럼 속이 부글거려 죽겠다. 말이 될지 똥이 될지 모를 그 시기를 한바탕 하고 싶은데 남강 가를 한참이나 걸어도 대숲이 없다. 대숲은커녕 대나무 그림자도 없다. 사실은 말도 하기 싫다. 똥도 지쳐서 더 못 누겠다. 끓는 뱃속에 비밀 같은 비밀은 없다.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은 그냥 음식 때문이다.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김칫국에 비듬처럼 섞여 들어간 고춧가루 때문이다. 고춧가루에 묻은 미세먼지나 먼지를 부는 남의 바람소리 아니면 파도에 꽁지가 젖은 갈매기들 끼룩거림 때문이거나 갈매기들이 물에 빠뜨리는 똥덩이들 때문이다. 남강이나 내 고향 안동 낙동강가에 대나무 숲이 없었으다.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미워하는 건 나처럼 어제 마신 술 때문에 아침에 3번 설사를 하기 때문이다. 애가 말을 안 듣고 제 수식이나 해쓰는 동네 대학을 갔으이다. 이곳에 피해 젖은 한국 전쟁사가 부어준 공포나
공포로 떵떵거린 지역 출신 정권에 대한 공포의 동조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임금님 기가 당나귀 기든 말든 당나귀 기가 임금님 기든 말든 한 놈만 조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생각이 남북통일만큼이나 힘들었으다. 아니 쉬웠으다가 됐다는 것이고 그도 아니면 남강변 낙동강변을 자욱이 덮은 거대한 대숲 때문이 되어버린 것 같으므로 나는 이 모아지경의 미움에게 엎드려 빌고 싶지만 지금은 또 해장술을 한 병 마신 듯할 기운이 없다. 정신도 없다. 다만 경상도 안동 땅 사람들이 머나먼 목포 땅 사람들을 미워하는 건 반세기 동안의 허위의 선전이나 날조 왜곡 때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안동시 옥동 오비호프집 화장실에 누가 들어가 똥을 넣는지 휴지가 없었으라는 것. 그냥 미친듯이 휴지가 없어서가 됐다는 것이고 그도 아니면 휴지는 잔뜩 있는데 미친듯이 똥이 안 나와서가 돼버린 탓이라 생각한다. 먼 것엔 이유가 없다. 먼 것은 이유다. 그 환영의 숲의 비밀 같은 건 없다. 우스운 것도 무서운 것도 다 환영이고 환영이란 그런 것이며 문제는 문제보다 문제의 문제이고 이 모든 이유 없는 추정은 내 극비다. 바지에 똥을 지를지도 모르니 극비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 아픔은 아픔. 아픔의 아픔도 아픔이라면 이곳의 미움에 대해서도 뭐 말도 안 되고 똥도 안 되는 짧은 봄날의 복통에 대해서만 빌어달라. 버스는 10분 뒤에 온다. 나는 아랫배를 쥐고 어그적 화장실로 간다. 평양 우주의 거대. 안녕 친구. 훌쩍 자라버렸군.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교증의 플라타너스라도 뛰어넘어버릴 기세야. 어이 친구 그건 뭐지? 수학이란 무엇인가? 회계하군노? 아 자넨 글쎄 대학생이 되었군. 하지만 그 싱그러운 얼굴에 골똘히 주름을 모으고 자넨 뭘 듣고 있는 거지? 수업종이 울리고 있질 않나? 뭘 듣는 자네? 기웃한 옆모습이 어쩐지 누군가를 부르고 있는 표정인 것만 같아. 단풍 잎지는 교정을 기러기 때 소설이 나는 넉갈 하늘을 언제까지 바라보고 있을 참이지? 목소리가 태어날 것 같은 긴 목을 하고 웃음에 물들 것만 같은 두 눈을 하고 그래 그렇지. 새들은 가끔 지구 밖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 같지. 대기권 넘어 태양계 지나 암흑의 성간 우주에 휙 구멍을 내고 가서 어느 별이 둥지 위에 사뿐 닿아버릴 것만 같지. 이해해. 아니 이해하고 싶어. 그곳이 이곳이라는 것, 먼 곳도 이곳이라는 것, 먼 곳에 자네, 먼 곳에서 먼 곳을 그리워하는 사람 마음, 먼 곳에서 무언가가 꼭 들려올 것만 같던 사람 기분 이해해. 아니 이해하고 싶어. 우주를 하나님처럼 쭉 펼치면 평행하게 늘어선 집, 거리, 가게, 그리고 사람들, 기웃덩거리지 않는 몸, 평행해서 어딘가 팽등해진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아 기억이 남아있구나 몸이 있었네 하고 히히 놀라는 기분 이해해. 아니 이해하고 싶어. 같아 보이는 느낌이 좋아. 거울 속에서 찬찬히 이쪽을 보는 것 같지. 거울 속에 자네는 덩대의 자네지. 평행하게 말이야. 자네의 있음이 무섭지 않네. 무서운 건 없는 자네지. 그래서 그 차분한 웃음을 하고 그 차분한 수학을 하고 쉬는 날엔 서쪽 하늘 멀리 공을 차올리고 그러면 외계 우주를 지나 오르트 구름대 지나 명왕성을 넘어 소행성 1300사를 지나 공은 날아오지. 공은 새처럼 새는 공처럼 날아오지. 평행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중얼거리고 말지. 어이 친구 요즘은 자네를 자주 만나는군. 어이 아들 땀 좀 식자. 우주를 하나님처럼 착 접으면 우린 너무 가까워. 웃고 말지. 수빈아 부르고 왜 대답하지. 놀기도 하고 살기도 하지. 우주는 다 가능하지. 친구 요즘은 정말 도처에서 자네를 만나는군. 난 말이지. 자네가 그 공기 없는 하늘과 힘없는 어둠과 숨 쉴 줄 모르는 먼지의 사막을 들이보내 온 걸 알지. 여기 이렇게 도착해 있는 걸 알지. 자네는 스페이스 셔틀 속의 우주인이 되어 지구에 처음 나타난 빛 가운데에 서 있는데 아무에게도 안 보이지. 하지만 모두에게 보이지. 친구 우린 계속 이렇게 뭉쳐서 다니고 있다네. 어떤 결과에 대해 그리고 어떤 원인들에 대해 원인들의 캄캄한 원인에 대해 묻고 또 물으며 그러니 꼭 알려줘. 평행한 우주의 지도를 무수한 우주 정거장을 가면 꼭 그곳에 닿는 은하계의 새길들을 보여줘.
평범하고 평등한 날씨와 통학길과 축구와 기타와 어떤 청춘의 음악을 들려줘.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은하 영혼 이등병의 편지를 보내줘. 먼 곳은 이곳, 이곳은 먼 곳. 우리는 시소 같아. 탁구 같아, 메아리 같다. 아 하고 부르면 아 하고 대답하는 우리가 같이 촛불을 켜면, 우리가 같이 촛불을 켜고 우리가 같이 호프를 한잔하면, 우리가 같이 호프를 한잔하고 이제 수학을 하자 하면 이제 수학을 하자 하고 돈을 벌고 돈을 잔뜩 나눠주부리고 자넨 그 교정에서 아니면 또 아르바이트에서 아니면 이마에 땀을 닦는 호젓던 휴식의 시간에 불현듯 먼 빛을 느낄 거야. 그러면 우리도 먼 빛을 느끼고 평양 우주의 그대는 눈 비비면 보고 말겠지. 100만 개의 촛불이 켜진 커다란 생일 케이크를 또 한 번 태어나는 그대를 다 알게 되겠지. 우주를 하나님처럼 안아버리자, 포개버리자. 우주는 교실처럼 조그맣구나. 별들은 촛불처럼 가깝구나 하며 하나님의 수업 시간엔 우리 출석을 하자. 살아있는 모두 함께 의무적으로 출석을 하자. 치유공간 이웃에게 마련한 단흥 고등학교 2학년 이수빈 군의 생일 모임에 붙인 편지. 비밀. 외계인에게 강제로 납치돼 신문 받다가 가까스로 살아 들어온 단 한 사람의 지구인이 되어 나는 그대 비밀 설명합니다. 강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강제의 얼굴로 강제를 강제당한 강제적인 목소리로 몸짓으로 그들의 신비로운 고문기술과 유도신문에 정신없이 잡아겠던 단 하나의 지구인으로 이 괴롭고 행복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제가 누군지 어느 별에서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지구의 그대에게 나의 외계인에게 나의 강제로 나의 비밀을. 촛불. 나는 나를 100만 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거대해질 수 있다. 분노는 내가 묻는 것이다. 슬픔은 내가 먹는 것이다. 사랑은 내가 비는 것이다. 싸움은 내가 받는 것이다. 해방은 내가 없는 것이다. 나는 타오른다. 나는 일어선다. 나는 물결친다. 나는 나아간다. 나는 모든 죽음을 삼켜버린다. 사막. 병사들이 자동 소총을 겨누고 위협하는 동안 헉 두성이 포로가 두 손을 올리고 고개를 꺾는 동안 하나님은 사막 저편 신기루로 또렷하신가. 사로잡힌 인간을 놔주며 사로잡힌 인간을 놔주며. 요양원. 젖을 어떻게 빨았더라. 빨 것도 빨 힘도 없는 구멍들이 해 허공을 몰고 있다. 이방 저방 한꺼번에 젖을 물리느라 허공은 나타날 새가 없다. 삶은 뱀뱀이 약 한 점 못 써봤는데 요양원은 벌써 죽음을 치료하고 있다. 땅칸. 그립고 무섭던 어제는 사라져버리는 법이 없었다. 그립고 캄캄한 내일이 엄습하지 않는 날도 없었다. 핫이불 한 채에 온 식구가 몸을 묻은 오늘의 밤에 결코 죽지 않는 어제와 내일이 비죽고 들어와 미워 터지던 오늘을 다 눌러 죽이고 나서야 지쳐 잠들던 서울역. 역사에는 예행이 있고 광장엔 흔히 설교와 노동자 집회가 있다. 종교는 정신없이 아프고 노동은 아파서 간신히 정신을 가누고 있다. 기차가 서슬 다리를 풀며 기적도 없이 오래돼서 여행은 또 떠나야 하지만 종교는 멀리 하늘로 노동은 땅끝까지 피 흘려 나아가야 한다. 소주병 쥐고 앉아 노숙은 모든 떠남들을 지켜봐야 한다. 칼. 어딘가에 칼로 물베기라는 싸움도 있다지만 강호가 혼탁하고 인심이 절박해지면 검려의 형상이 온다. 물을 두동강 낸 칼들이 7억의 칼집으로 들어간다. 집은 전장이고 밖은 전국이다. 또 다른 적수를 찾아 유랑을 났어야 한다. 파랗게. 갓진 11월 은행잎들은 죽으면 뭐 하나 하다가도 살면 또 어떡하지 하며 노랗게 거리를 죽여주고 갓핀 4월 은행잎들은 살면 뭐 하나 하다가도 죽은들 또 무슨 소용이 있나 하며 파랗게 거리를 살려낸다. 파랗게. 진흙론에 들이온 백일홍 그림자. 봉선사 범종소리는 범종을 버리고 절을 버리고 세상 꽃집병선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사자후는 모르라. 진흙론에 들이온 백일홍 그림자. 찬물을 벌겋게 때우는 이 세상 군불. 홍조를 띄우고 그대 내 곁에서 갱년기로 웃을 때. 무인사.
명부전 채송화 무더기에 춤추며 노는 노랑나비 흰나비들. 잘 살았다 잘 살았다 하는 말이 여염의 상가에서 새어나오는 건 눈물이 나도록 좋은 일이지만 잘 죽었다 잘 죽었다 기뻐하지 않는 절은 절도 아니라고. 말. 분노는 말을 때린다. 말은 분노를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은 무섭다. 말은 눈물을 뿌리며 달린다.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닿아야 분노에 맞지 않을 수 있나. 분노를 떨어뜨릴 수 있나. 질주하는 말은 분노에 엉클어진 바른 기호다. 말은 분노를 흐느낀다. 분노는 말에 매달린다. 분노는 말을 더듬거린다. 여수. 나라면 어지러워 다도해는 찬비에 젖는다. 포구의 웅크린 배들은 맨주먹처럼 내롭고 우중에 숨은 섬들은 어두워 큰 무법 같다. 장군도 광장에 불밖에 젖고 있으니 배가 몇 척 남았느냐 묻지를 마오. 무덤들. 내가 스스로 의문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궁금해한단 말인가. 아침 산길의 무덤들이 침묵으로 돋아나 있다. 그래 몹시 궁금하다. 침묵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말이 다 침묵이겠지. 하지만 말의 입장에서면 모든 침묵이 다 말이다. 무덤들아 햇살처럼 얼굴이 펴져 나는 궁금하다만 열고 들어가 보고 싶을 만큼은 아니란다. 저 성꽃 이 성꽃 당신 몸속 갱처럼 어둡겠지. 거 무덤에서 누수들이 돋아나 검은 얼굴을 핀다. 온종일 채널을 바꿔봐도 행형색색 저승 소식 행간에 당신 읽을 길 없네. 당신 무덤 당신 하나 흙무덤에 모시면 무주갱에서 누수들은 솟아나 양달 응달 수놓겠지. 푸른 풀새 울음 시청에 깨며 졸며 석삼년 훌쩍여도 꽃지던 날 일성 눈물 행간에 당신 찾을 길 없겠지. 봄 바다 맨가슴 걸키며 가는 적에 물에 상처 입히지 않을 수 있을까? 물은 흉터를 가지지 않을 수 있을까? 흉터는 아픔을 물살에 지워낼까? 비단 물난 봄바다엔 없는데 멀리선 가슴들엔 꾹꾹 상처가 날까? 마음은 상처를 찔러 안을 수 있을까? 흉터는 아픔을 몸에 달아내릴까? 감길 듯 졸물 다이빙벨처럼 물 비린내 턱턱 막히는 미궁 속까지. 아픈 돌에 입은 상처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지 않으면 물은 살을 풀로 지지고 쇠로 파내겠다. 이마에 먹물을 넣고 칼을 씌워 이거리 저거리로 끌려 넣겠다. 돌은 아팠으리라. 무릎은 둥글고 다른 살로 기운 듯 누득누득하다. 서기 전에 기었던 자국, 서서 그런 데에도 자꾸 꿇었던 자국. 저렇게 아프게 부러지고도 저렇게 태연히 일어나 걷는다. 재미. 수백 수천의 벙어리들이 몸속에 산다. 시끄러워 죽겠다. 창밖은 언제나 공중이다. 공중은 거대한 눈알이다. 그는 베란다에 매달려 새 창살을 쥐고 괴생을 치르는 동물원 영장류처럼 나에겐 재미가 없다. 재미라고는 없단 말이다. 돌아가는 것. 요 몇 대 시 동물이 되곤 했습니다. 작은 슬픔에도 연두부처럼 무너져 내려서 인간이란 걸 지키기 어려웠어요. 당신은 쉽습니까? 그렇게 괴로이 웃으시면서 요 몇 대 자꾸 동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눈물이라는 동물, 동물이라는 눈물, 나는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